단당류를 섭취하면 혈당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때 15-15 룰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허겁지겁 당을 너무 과하게 섭취해서 오늘은 당뇨 환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저혈당,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2형 당뇨병 환자보다 평균적으로 약 3배 더 자주 저혈당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급성 합병증의 종류 중 하나인 저혈당이 오게 되면 기운도 없고 힘도 빠지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불안감도 커지고 식은땀도 나고 손발이 떨립니다. 왜 이런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 이전 영상 저혈당 편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저혈당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있다면 미리 저혈당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연소혈당 측정기가 없다면 저혈당 느낌이 온다. 그럼 즉시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해보고 70 이하의 혈당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70 이하의 혈당이라면 당분이 포함된 음식을 빠르게 섭취해서 혈당을 올려야 됩니다. 이때 15-15 룰을 기억해야 합니다. 15-15 룰은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단순당 15g을 빠르게 섭취하고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5-15 룰은 55 이상, 70 이하의 저혈당, 비교적 대처가 가능한 심하지 않은 저혈당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5g의 단순당, 어떤 식품을 섭취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꿀 시럽 1숟가락, 요구르트 1개, 사탕 3, 4개, 그리고 주스 또는 탄산음료, 청량음료 반컵 정도입니다. 초콜릿 같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은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좋은 저혈당 대처 식품은 아닙니다. 단순당이 포함된 음료 형태가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른 저혈당 대처 방법이겠죠. 사과나 포도 주스 같은 과일 주스에는 섬유질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 또한 없기 때문에 좋은 저혈당 대처 식품이고요. 대부분의 과일 주스에는 100ml당 9.7g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ml의 과일 주스를 마시면 단순당 15g을 섭취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코카콜라, 사이다, 여기에는 100ml당 약 10.67g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이 300ml니까 약 절반 정도 150ml를 섭취하면 단순당 15g 정도를 섭취하는 거죠. 사이다도 마찬가지예요. 100ml당 약 10.8g의 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콜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올린 이후에 중성지방으로 빠르게 바뀌어서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탄산음료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비만과 내장지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흡수가 빠른 스포츠 이온 음료의 경우에는 100ml당 6에서 8g 정도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로 음료는 어떨까요? 제로 음료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을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시키진 않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음료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저혈당 대처에 좋지만 항상 음료를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좋은 대안은 사탕, 젤리 등이 있습니다. 15g 정도의 당류에 도달하려면 사탕 3, 4개 정도가 되고요. 젤리의 경우에는 낮게 포장되어 있지 않고 보통은 봉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한 봉지에 보통 당류가 45에서 6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왔을 때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섭취하면 단순당 15g을 섭취하는 거예요. 사실 봉지로 들어있으면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글루코스 타블렛, 포도당 정제식품도 좋은 저혈당 대처식품입니다. 제품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한 알당 보통 4g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탕과 마찬가지로 3알, 4알 정도를 섭취하면 저혈당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섭취하기 편하기 때문에 가격만 괜찮다면 글루코스 타블렛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솔직히 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15g의 단당류를 섭취하면 혈당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건 사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개인의 신체 상태, 인슐린 감수성, 그리고 현재 혈당 수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고 그건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g의 단당류는 약 2에서 4 정도의 혈당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g이면 30에서 60 정도의 혈당을 상승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대략적인 추정치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 혈당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다면 15g의 당류를 섭취해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고요. 반대로 현재 혈당이 낮더라도 상승하는 혈당 패턴이었다면 혈당은 더 올라가겠죠. 저의 경우에는 70에 저혈당 알람이 CGM에서 울리면 주스나 탄산음료 반잔 150ml를 먹고 15분 정도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럼 약 40에서 50 정도의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탕이나 젤리, 글루코스 정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전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단순당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꿀과 기관지에 좋은 생강, 도라지를 함께 넣고 끓여서 그걸 보온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저혈당에 대처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음료나 사탕 같은 저혈당 대처 식품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혈당이 오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저혈당 대처 식품을 섭취한 후 15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혈당이 낮다면 추가로 식품을 꼭 섭취하여야 하고요. 심하지 않은 저혈당은 이렇게 대처했을 때 빠르게 저혈당 증상이 사라지지만 저혈당이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때에는 식품 섭취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알려드린 글루카곤 주사를 직접 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해서 저혈당 상태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1형 당뇨 환자의 가족이라면 응급 상황에서 글루카곤 주사를 놓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할 때는 저혈당 상태라고 꼭 얘기를 하고 주사 처치 자격이 있는 구급대원을 탑승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정맥 주사가 가능한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외출할 때 내가 당뇨 환자라는 인식표나 저혈당 응급식품 꼭 가지고 다녀야겠죠? 네, 오늘은 저혈당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저혈당을 전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1형 당뇨 환자는 혈당의 변동폭이 무척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연소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혈당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저도 진단 초기에는 저혈당이 오면 당황해서 허겁지겁 당을 너무 과하게 섭취해서 바로 고혈당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주사를 다시 맞고 다시 저혈당에 빠지고 이런 패턴을 많이 반복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저혈당 상황이 되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공부에서 남주는 24년차 1형 당뇨인 당뇨씨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